안녕하세요. PMI즈 이보경 박사입니다. 2일차 강의부터는 이론과 함께 실습 강의가 제공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마이닝 소프트웨어인 디스코를 설치해 실습을 병행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프로세스 분석이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인 이벤트 로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인 이벤트 로그의 대략적인 구조와 프로세스 마이닝의 세 가지 필수 속성, 그리고 선택 혹은 추가 속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속성을 활용해 프로세스 모델을 자동으로 발견하는 원리가 설명될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론 강의의 중요한 참고 문헌은 여기에 나열된 3권의 책들입니다. 이벤트 로그의 대략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서 각각의 행은 발생한 이벤트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케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특정 프로세스 인스턴스, 즉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결정됩니다. 타임스탬프는 이벤트 발생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벤트가 프로세스의 단계 또는 액티비티에 대응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는 결국 액티비티의 수행 시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액티비티 필드가 케이스 아이디와 타임스탬프와 더불어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필수 속성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케이스 아이디와 타임스탬프, 액티비티 이외에 미디엄, 서비스 라인, 얼전시는 추가 속성이 됩니다. 케이스 아이디가 케이스 9705인 이벤트들을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림과 같이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 즉 케이스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처음에 레지스터 단계로 시작을 해서 스페셜리스트와 인 프로그레스 단계가 수행된 다음 컴플릿 단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이벤트 로그는 수행된 프로세스 인스턴스들, 즉 케이스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서 액티비티가 같고 이들의 수행 순서가 동일한 케이스들을 우리는 베리언트라 부릅니다. 3개의 필수 속성을 가지는 이벤트 로그를 확보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떤 프로세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스 마이닝이 특정 IT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구조나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3가지 필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케이스 아이디는 발생한 이벤트가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케이스 아이디가 하나의 필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이스 아이디는 다중 필드들을 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차 첫 번째 강의에서 SAP ERP 시스템에서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때 구매 오더 번호와 항목 번호를 결합해서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별 항목이 구매되는 과정이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됩니다. 또한 구매 오더만을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구매 오더가 처리되는 과정이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됩니다. 구매 오더 번호만을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하는 것보다 구매 오더 번호와 항목 번호를 결합해서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할 경우 구매 프로세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케이스 아이디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 치료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케이스 아이디는 환자 아이디입니다. 만약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팀이 환자가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면 의사의 아이디가 케이스 아이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케이스 아이디의 선정은 동일한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4일차에서 강의되는 2개의 실습 수업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필수 속성은 액티비티입니다. 이벤트 로그의 액티비티는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특정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액티비티는 하나의 케이스에서 2번 이상 수행될 수도 있고 전혀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액티비티의 이름은 임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다룬 케이스 9705를 구성하는 액티비티의 이름은 Register Specialist in Progress Complete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어 액티비티 이름 대신에 여러분은 등록함, 전문가 할당, 진행 중,
완료됨이라는 한글 액티비티 이름을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 액티비티 이름도 1개 이상의 필드를 결합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이스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로세스도 서로 다른 종류의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4일차 실습 수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필수 속성은 타임스탬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임스탬프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특정 이벤트는 액티비티에 대응되기 때문에 결국 타임스탬프는 액티비티가 수행된 시점을 나타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는 이 속성을 통해서 케이스 내에서 수행된 액티비티들의 순서를 정하고 시간 관점의 프로세스 행동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벤트 로그가 각 액티비티에 대응되는 시작과 완료 타임스탬프를 가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풍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선택 또는 추가 속성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처음 접한 분들은 필수 속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선택 속성도 필수 속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로세스 필터링에 활용되는 선택 속성들은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가능하다면 많은 선택 속성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중에 분석을 진행할 때 중요한 선택 속성이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데이터 추출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가능하면 많은 선택 속성들을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선택 속성 중 액티비티를 수행한 주체는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자원 속성에는 직원과 팀, 부서, 정보 시스템, 장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일 또는 업무라는 것은 자원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자원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는 자원 속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속성과 이벤트 속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구성하는 이벤트들은 케이스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케이스의 이벤트들은 케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케이스 아이디는 케이스 속성이 됩니다. 이에 반해 특정 케이스의 이벤트들은 이벤트 속성에 대해 다른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케이스의 이벤트들은 액티비티 이름에 대해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이벤트 속성이 됩니다. 나중에 실습을 진행할 때 케이스 속성과 이벤트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필수 속성을 활용한 프로세스 모델의 발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SAP ERP 시스템에서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때 구매 오더 번호와 항목 번호의 결합을 통해서 케이스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AP ERP 구매 프로세스의 액티비티로는 구매 오더 생성, 자재 입고, 송장 수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SAP ERP 구매 프로세스의 수행을 기록한 매우 단순화된 이벤트 로그입니다. 필수 속성이 케이스 아이디와 액티비티, 타임스탬프라고 했는데요. 이 이벤트 로그에서는 타임스탬프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로세스 모델을 발견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 위에 기록된 이벤트부터 순서대로 수행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타임스탬프 속성을 제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단순화된 이벤트 로그는 몇 개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유일한 케이스 아이디가 1과 2, 3 이렇게 3개이므로 이 이벤트 로그는 3개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케이스 아이디가 1인 이벤트들과 케이스 1의 수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A 액티비티는 구매 오더 생성을 나타내고 B 액티비티는 계약 납기일 변경, C 액티비티는 구매 단가 변경을 나타냅니다. D와 E 액티비티는 각각 자재 입고와 송장 수령을 나타냅니다. 케이스 1의 수행 흐름은 그림과 같습니다.
한편 이벤트 로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케이스 1과 액티비티들의 수행 순서가 동일한 케이스 4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케이스 1과 4는 동일한 베리언트가 됩니다. 사실 베리언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케이스의 액티비티가 동일하고 이들 액티비티들의 수행 순서가 동일한 케이스들을 동일한 베리언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아이디가 2인 액티비티들과 케이스 2의 수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케이스 2는 구매 오더 생성인 A 액티비티로 시작을 해서 송장 수령인 E 액티비티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납기일 변경인 B 액티비티보다 구매 단가 변경인 C 액티비티가 먼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아이디가 3인 이벤트들과 케이스 3의 수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3은 A, B, C 액티비티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고 D 액티비티가 2번 수행되고 E 액티비티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3의 경우에는 분리입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를 100대 구입하는 경우에 공급업체는 생산된 컴퓨터를 50대 먼저 입고하고 나중에 50대를 다시 입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 1만을 고려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 모델이 발견될 것입니다. 케이스 1과 2를 동시에 고려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발견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 모델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모델을 보면 B 액티비티 다음에 C 액티비티가 수행될 수 있고 C 액티비티 다음에 B 액티비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B와 C 액티비티 다음에 D 액티비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을 함께 고려하면 어떤 프로세스 모델이 될까요? 케이스 1과 2, 3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세스 모델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케이스 3에서 발생한 액티비티 D에 재작업을 반영하는 화살표가 프로세스 모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로그에서 프로세스 모델이 자동으로 발견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결합해 케이스 아이디나 액티비티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액티비티들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 풍부한 프로세스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속성 결합을 통한 프로세스 모델의 발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업데이트, 제출, 승인, 재작업 요청, 수정, 게시, 취소 등의 단계로 구성된 문서 작성 프로세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왼쪽에 2개의 케이스가 담겨있는 이벤트 로그에서 프로세스 단계 열만을 액티비티로 설정하여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만일 제작업 요청 단계에서 필요한 제작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인 제작업 수준 속성이 있다고 할 때 프로세스 단계와 제작업 수준을 액티비티로 설정하면 제작업 요청 메이저와 제작업 요청 마이너 이 두 가지 프로세스 단계가 프로세스 모델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프로세스 분석에 매우 유용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개설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젝이라고 하는 신용장 개설 거부 액티비티에 거부 사유 정보를 담고 있는 속성을 포함시키게 되면 신용장 개설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거부 유형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서 프로세스 모델이 자동으로 발견되는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실습 시간에 주어진 이벤트 로그를 활용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자동으로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